네, 미디어 뉴스센터 우리 동네 사람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산 가장교차로에서 벌어진 옹벽 붕괴 사고. 단순한 구조물 사고가 아니라 행정의 구조, 신뢰의 구조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까지 발생한 이번 사고, 그 배경과 원인을 짚어봅니다. 윤혜석 리포터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가장 폭염이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밤에도 너무 더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왔군요. 네. 네. 네, 윤혜석 리포터. 네. 네, 우선 사고가 발생한 경위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네. 네. 사고는 지난 7월 16일 저녁 7시 4분쯤 오산시 가장교차로 인근 서부 우회 도로 구간에서 발생했습니다. 약 10m 높이의 보강토 옹벽이 갑작스레 무너지며 콘크리트 구조물까지 함께 쏟아져 내려 차량 2대를 덮쳤습니다. 앞 차량은 완전 매몰돼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요. 뒤따르던 차 운전자는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네, 윤혜석 리포터. 네. 사고 전으로도 시당국의 대응이 어땠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 하루 전인 7월 15일 도로 침하와 빗물 유입 시 붕괴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됐습니다. 오산시는 18일 복구 계획을 세웠지만 사고는 그보다 이틀 전인 16일에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전 현장에는 오산시 부시장과 도로과장, 도로정비팀장이 도보로 접근해 경찰과 점검 중이었고 붕괴와 동시에 압수수색과 경찰 조사까지 받는 등 충격을 받아 순차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경찰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고 직후인 7월 22일 오전 9시 경찰은 오산시청과 시공사 현대건설, 감리기관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렇군요. 공무원이 3명이 입원했다는데 경찰 조사가 착수되니까 혹시 병원행 약자 코스프레 한다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사고 당시 늦장 출동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고 직전 상부 도로에서 부시장과 도로과장, 도로정비팀장이 교통통제와 상황 정리하던 중에 바로 인접한 옹벽이 무너져 자칫 오산시청 지휘부도 사고를 당할 뻔한 것 같습니다. 도로정비팀장이 200mm 호우 등으로 과로한 상태에서 사고 충격을 받았고 사고 대책본부가 꾸려지고 압수수색을 받고 경찰 조사 그리고 유족 문제 등등 과로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해 지난 21일에는 여성 도로정비팀장이 먼저 입원을 하셨고 23일에는 부시장이 24일에는 도로정비과장까지 입원하기에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좀 안타까운 일 같습니다. 네. 사실 시공 방식에도 구조적 결함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오산시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도로는 LH가 시행한 사업으로 왼쪽 사진이 바로 1차 시공을 현대건설이 마쳤고 2차 시공은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공사를 완료한 것입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1차와 2차 공사가 12년이라는 공백이 있었고 1차 시공된 보강토 옹벽을 철거하지 않고 그 위에 2차 구조물을 덧댄 구조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세히 보니까 이제 옹벽 검은 부분이 이제 1차 시공한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2차 공사로 이어진 것이 2차로 이어진 부분에 거기서 이 옹벽이 무너진 네.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1차 보강토 공법에는 배수 기능도 없었던 것 같고요. 2차 시공 때는 배수 기능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무언가가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조사가 마무리되어야 단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로 인한 공법 간 이질성, 하중 전달 불균형, 배수 결함 등의 복합적인 위험이 누적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말인데 윤혜석 리포터, 네. 안전진단 얘기 좀 더 해보죠. 예. 네. 사고 구간은 2023년 정기 안전진단에서 B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구조는 오래전부터 위험을 안고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2011년 시공된 하부 옹벽, 배수관조차 없는 보강토 공법 이후 연장된 상부 구간, 콘크리트 구조, 배수 설비 포함 서로 다른 시기에 공법이 하나의 구조물 안에서 충돌했고 그 틈으로 수분이 스며들었으며 기초는 지탱하지 못한 채 토사가 밀려 나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안전진단은 이 위험을 잡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인데요. 이 부분 역시 확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2018년 1차 공사가 끝난 다음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면 재시공을 주장하며 경고했던 오산시의회 성길령 부의장님 전화 연결해서 당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빛나는 더 행복한 오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곽상욱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지난 9월 22일 가장동 343번지 일원에서 보강토 옹벽 붕괴 사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고 원인은 보강토 옹벽 상부에서 우수가 침투하여 붕괴되었으며 사고 당일 인명피해가 없는 것을 위안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옹벽 상부 우수 및 유입수의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옹벽 전체 구간을 철거 후 재시공이 필요합니다.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건설된 도로에서 안전사고 발생은 시민들의 위험과 불편을 초래하고 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5번 발언하신 배경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은 뭐였습니까? 전면 재시공해서 그런 공법으로는 우리 똑같은 상황이 다시 재발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해달라는 거죠. 네,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정치 장점화 뭐 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정치 쟁점화가 아닌 안타깝죠. 고인에 대한 명복을 먼저 빌어야 될 것 같고 그 똑같은 상황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네네. 우리 모두가 좀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네. 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성길영 부의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시민들은 입을 모읍니다. 이번엔 또 누구 책임이냐고 따지기보다는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수습과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민선 8기뿐만 아니라 민선 6기와 7기에서도 이미 예고됐던 사고였다는 점에서 모든 집행부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결국 무너진 건 단지 옹벽뿐만 아니라 공법의 무실, 행정의 느슨함, 그리고 시민의 신뢰일지도 모릅니다. 네, 우리 동네 사건과 사고 이야기, 지금까지 윤혜석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